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이 되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조오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저희도. 아니, 사실은 2주 전 화요일에 네, 이 화요일 맞아요. 밤에 이제 이 문제가 기사가 터져가지고 났죠. 기사가 나가지고 네. 두 분들 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진행하는 라디오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한번 어. 난리가 나고 또 모 방송국이 난리가 나고 한 세 군데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한번 겪고 나니까 진짜 한 덩어리다. 이제는 그렇죠. 한 덩어리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나만 잘 이건 안 되는 거고 다 같이 잘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다 우리 사회를 하나의 빈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뭐 이런 연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재판정.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그 저 의대생과 인터뷰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당국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제 당국의 입장은 들었습니다. 예. 어제군요. 예,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입장만 들은 거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자, 두 분 다 마스크 끼고 계시네요. 네. 네. 저희가 아크릴판도 설치했는데도 마스크까지 끼고 계시는 철저하게 지금. 요즘에 라디오 방송국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금 대담을 할 때는 가끔은 진행자도 낍니다. 네, 저도 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초반에 그랬었어요. 네, 그랬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진행할 때는 안 끼고. 진행할 때는 너무 숨이 차가지고 네. 진행자는 이제 아크릴판에 의존을 네. 하고 대신 게스트가 이제 음. 마스크를까지 끼고 아크릴판까지 한 형태인데 쉽지 않죠. 더위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일요일 날 라디오를 했었는데 네. 마스크를 끼고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흡도 힘들고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 더위에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지하철에서 벌어진 그 일부터 잠깐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조오람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2호선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를 했나 봅니다. 이제 정확한 사정은 이제 실랑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승객한테 다가가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 그 승객한테 다가가서 네. 이제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욕설만 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그 마스크 써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승객의 뺨을 막 후려치더라고요. 야,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소리만 듣고도 경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만 일단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상황은 지금 조우람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유튜브로 그리고 레인보우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잠깐 좀 보고 가죠. 한 15초쯤 됩니다. 예, 보죠. 네, 문자 그대로 뺨을 후려치고 또 다른 승객에게 가가지고는 막 목을 조르고. 아니 지금 마스크 쓰라고 한 그 사람한테 지금 착착 소리 난 그 소리가 슬리퍼로 때리는 소리죠. 그쵸, 뺨 때린 소리. 자기 슬리퍼 벗어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속된 말로 쓰레빠라고 하는 그거 네. 벗어서 네. 착착 때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왜 때린 거예요? 그쪽에서도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거드니까 아, 너가 뭔데 거드냐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뭐 세상에. 목을 조르고. 첫 번째 그 마스크 쓰라고 했던 분은 그냥 그 슬리퍼에 착착 맞으셨고 그 옆에서 왜 그러세요 하는 그분은 같이 네, 좀 영상이 꽤 실랑이가 길더라고요. 있었고. 저는 이제 영상을 거의 끝까지 봤는데 예. 실랑이를 하고 이제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몸싸움도 벌어지고 이분이 뿐만 아니라 우산도 집어 던져요. 세상에. 그리고 지하철 그 문 있잖아요. 예, 지하철 사이사이에 예. 그 문도 발로 차고 또 맨발로 슬리퍼를 이제 아까 벗었잖아요. 예. 벗고 이제 맨발로 그 지하철 그 칸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에 잡혔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왜 그랬다 그래요? 일단 자기가 이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현재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경찰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은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그 의문지 했다고 몰랐다. 합니다. 네. 그러면서 화나서 그랬다. 네.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과는 했어요. 네. 그리고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자기가 24년 그러니까 20년 이상 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조울증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요거는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의 말인 거죠. 그쵸. 뭐 확인이 된 건 아닌데 가해자가 그런 말은 한 상태. 그런 말을 했고 또 이제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동종 범행 관련해서 누범 기간 중에 또 벌어진 그래요. 일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주거가 불분명해서 도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현재 구속 중입니다. 저는 뭐 이런 영상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서 해외 토픽 이런 걸로 봤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몰상식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백 변호사님 네. 처벌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쟁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지금 폭행이죠. 예, 보시면 폭행이죠. 아시겠지만 폭행죄면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범 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폭행 사건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네, 아니라면 아마 영장을 청구도 안 했을 것이고 뭐 발부는 당연히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단순 폭행이지만 예.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 위험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거 그냥 폭행이 아니고 특수 폭행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네. 특수까지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네, 이 특수가 뭐가 특수하냐면요. 예. 이제 우리 모든 특수 폭행, 특수상해, 뭐 특수절 다 똑같습니다. 2인 이상이 같이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예요. 위험한 물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죠. 그렇죠. 칼 같은 흉기 거. 말고 병, 콜라병. 음흠. 옛날 유리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거 흉기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로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그죠? 이제 그런 걸 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요. 아. 흉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예. 쓰레빠를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만한 정도의 잠깐, 위험 물건을 볼 수 슬리퍼.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발음이 이게 원시적이네요. 근데 슬리퍼라고 하는 거랑 쓰레빠라고 쓰레빠가 하는 딱 느낌이 이게 좀 맞아요. 다르구나. 예. 딱 쓰레빠잖아요. 하지만 슬리퍼로. 슬리퍼. 예. 네. 이 슬리퍼를 과연 제가 말씀드린 흉기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인정된다면 이제 형량이 확 올라가죠. 아까 2년에서 500만 원 이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이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슬리퍼로 맞으면 사람이 죽나요? 죽지는 않죠.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생명의 거의 위험을 가능성이 야기할 있죠. 정도 수준은 아니라면 예. 이런 경우에 사실 위험한 물건으로 보진 않습니다. 실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판단을 할 때 이제 특히 네. 신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뭐 딱딱한 구두라든지 그렇죠. 여자 하이힐 하이힐. 있잖아요. 예, 하이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서 특수 폭행을 인정을 한 사례도 하이힐까지는 있습니다. 됐어요. 네. 하이힐 하이힐 부분 그 굉장히 보세요. 위험해요. 날카로운 뭐 7cm, 9cm 이런 거. 그렇죠. 그걸로 한번 찍힌다고 생각해 오케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폭행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두 분 변호사의 그런데 말씀. 이 부분에서 이제 영상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 네. 우산으로 사람을 막 때리려고 하는 장면이 분명히 저 있었거든요. 뒤에는 있어요. 근데 예. 이 우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판결들이 이제 우산으로 여러 차례 뭐 등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도 우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슬리퍼가 아니라 만약에 우산으로 때린 그 폭행에 대해서는 특수 폭행 혐의가 알겠습니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슬리퍼는 되고 우산 안 돼 이 문제가 아니고 네.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리고 주변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시면 안 되고 도우셔야 된다는 얘기까지 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의 주제인데 짧고 굵게 가죠. 네. 한정판 신발의 택배 분실 이야기입니다. 이건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일단 어떤 이슈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아마 옛날에 뭐 에어 조단 이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한정판으로 나오는 거. 예. 아디다스에서 이제 이지부스트라는 한정판 운동화를 내놨는데 이게 발매가가 20만 원 후반대 30만 원 정도가 굉장히 운동화로서는 고가의 모델이잖아요. 고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한정판이죠. 그러네요. 근데 배송 과정에서 한 달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분실된 거예요.
배송 과정에서요? 네, 그리고 특히 6월에는 50켤레 이상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 정도라면. 그러네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까지 나섰는데 일단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아직 없는데요. 문제는 이 제품을 주문을 했잖아요. 네. 한정판을 네. 못 받았어요. 분실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아, 보상을 일단 해준다고는 했어요, 네, 택배사에서?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한정판이라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한정된 네. 수량만 나오니까 분실되면 실물로 못 받고 돈으로 받는 건데 이 정도라면 이거 실물로 이거 한정판이니까 예. 이거는 지금 2-30만 원이지만 체감으로 나한테는 100만 원이 넘는 건데. 아니, 얼마나 어렵게 샀길래요? 그래, 진짜 어렵게 사야 돼요. 그 쉽지 거의 않아요. 수강 신청보다 더 하듯이. 어렵다고 그거보다 더 보시면 힘들어요. 돼요. 추석 때 저 기차표 끊듯이. 아이, 그거는 거의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택배로 못 받은 분들은 나 그 운동화 내놔. 아, 현금 그러니까 말고. 운동화를 이제 실물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가격만 보상을 하면 되는지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들으시는 분 중에 아니 뭐 그게 싸울 거리야 돈도 준다고 하는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운동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합니다. 몇 달을 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짧고 굵게 요거 한번 다루고 가죠. 아디다스 한정판 운동화 30-40켤레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달 과정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돈으로. 그러자 아니다. 운동화로 다오. 이 경우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법적으로는 들어줄 것인가? 주 변호사님? 일단 제가 실물 보상 입장을 받기는 했어요. 아,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조사의 100%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상황이 굉장히 특수하고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일단 이 특정 모델이 한 달에 평균 30-40개. 그리고 이게 이번 올해만 문제가 됐었던 게 아니라 2016년도에도 비슷한 사례로 기사가 도난이? 있었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30-40개씩이 계속 없어진 겁니다. 어허. 그리고 이게 발매가보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2차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어떤 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절도라고 봐야겠죠. 네. 절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면 현재 소비자보호법이나 법적으로는 택배사에서 배상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가 송장에 얼마라고 쓰잖아요. 쓰죠. 그 정가를 원래 기준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누기는 했는데 나눠드리긴 했는데 조 변호사님도 이건 제조사 그러니까 A 운동화 회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법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 회사에, 그러니까 제조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분실 사건이 매해 반복이 되어져 왔고 또 몇 년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예방할 방법들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이제 인터넷으로 사서 받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즘 약간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라고 해서 거의 직접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그런 예방할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실될 가능성, 예견 가능성 있었음에도 충분히 그 방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 이상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로 입장입니다. 보시는군요. 자백 변호사님. 딱 아마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지금 조 변호사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책임은 일단 택배사입니다. 택배사가 그렇죠. 잃어버린 거예요. 제조사가 잃어버린 건 아니고 지금 1차적으로는. 물론 제조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의 보내는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신데 일단 책임은 택배사가 지는데 그 택배 거기에다가 이 프리미엄 한정판입니다. 쓰나요? 안 쓰죠. 보통. 일단 안 써요. 그리고 두 번째 택배사가 운동화 만드나요? 아니죠. 안 제조사가 만들죠. 만들죠. 그러니까 실물 배상 못 해요. 네. 그리고 이 프리미엄 붙은 가격이 100만 원에 거래됐다, 150만 원에 거래됐다 했지만 그거는 가격을 한정하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한정판을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라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좀 냉정하지만 택배사에게 물릴 수 있는 책임의 한도는 이 한정판 운동화의 가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보상 정도, 현금 보상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조 변호사님도
현금 보상, 그러니까 한정판 물건 보상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금으로 제조사에서도 조금 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일들이 그 정도. 재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자.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오늘 두 가지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는 사회 사건을 좀 짧게나마 두 가지 다 다뤄봤습니다. 두 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네. 마스크 잘 챙기고 다니시고요. 땀이 납니다 지금. 그러게요.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